우리 아이 인문기 영어 홈스쿨링 지도법 라이브 방송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키출판사 신혜영 연구원이라고 하고요. 저는 영어 책을 만드는 사람이자 또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둘째 아이는 인문기 시기를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제가요 첫째는요 잘 몰라서 인문기 시기를 정말 힘겹게 지났어요. 그런데 둘째는요 정말 수월하게 지나서 지금은 구멍이 없이 정말 탄탄한 실력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인문기 시기를 잘 지낼 수 있는 그 비결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좀 여러분이 인문기 시기를 지나면서 어떤 거를 가장 궁금해하실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질문들을 뽑았어요. 영어 인문기예요. 엄마표로 이제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뭐부터 해주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뭐부터 해주면 될까요? 네, 한 줄짜리 그림책부터 해주시면 좋아요. 여러분 우리말을 배울 때 어릴 때부터 반드시 엄마들이 해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책 읽어주는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어 책을 노출해주고 리딩을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한 줄짜리 책부터 읽어주세요. 그래서 영어 독서로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자, 아이가 파닉스를 공부해도 매번 잊어버려요. 또다시 새로운 교재로 알 때까지 파닉스를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자, 파닉스를 계속 공부해도 잊어버리는 이유. 이거는요, 진도만 나가서 그래요. 충분히 연습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고요. 자, 반복하고 연습해서 체화될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연습을 해서 체화를 시켜주세요. 그래서 파닉스를 공부를 할 때도 좀 단어를 좀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읽어주시고 또 플래시카드를 이용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좀 여러 가지로 반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했던 교재로 해도 괜찮아요. 단어와 문장으로 반복을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인데요. 자, 파닉스를 끝냈는데 아직 잘 읽지를 못해요. 네, 읽으면서 계속 중간중간에 막혀서 힘들어해요.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 사이트 워드를 반드시 점검을 해보세요. 자, 파닉스를 끝냈다고 책을 여러분 술술 읽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파닉스는 그냥 발음 규칙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지 않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 영어책을 보시면요 대부분 절반 이상이에요. 파닉스 규칙, 발음 그냥 소리 규칙을 따르지 않는 사이트 워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트 워드, 아이에게 사이트 워드 구멍이 있다면 그걸 반드시 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이트 워드가 충분히 학습되었는지 그걸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자, 영어 인문기 아이들을 가르치려면요, 영어 인문기 그 아이들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이들을 먼저 이해해야 되거든요. 자, 첫 번째 특징입니다. 아이들은요, 읽는 방법을 몰라요. 자, 처음에는 영어를 봤을 때 그냥 외계어처럼 느껴져요. 아직 읽는 방법을 몰라요. 이제 두 번째는요, 영어 인풋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 우리말 인풋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많죠. 그런데요, 영어 인풋은 정말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거의. 그죠? 많이 노출해서 주신 분이 아니라면. 그래서 인풋을 늘리는데 지금 집중해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재미없으면 애들은 안 해요. 그런데 재미없으면 안 해서 엄마들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재미없어도 해야 돼. 어떻게 세상에 재밌는 것만 하고 사니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럴 때는요, 재미있는 책을 제시해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인문기 아이들을 데리고 자, 어떻게 학습시키면 될까요? 자, 아까 읽는 방법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는요, 읽는 방법, 파닉스, 그리고 많이 나오는 단어, 사이트 워드를 준비시켜서 자, 리딩을 탄탄하게 준비시켜 주셔야 돼요. 네, 두 번째는요, 아까 영어 인풋이 정말 많이 부족하다고 했는데요. 자, 영어 책을 아주 차고 넘치게 읽어주세요. 네, 그래서 인풋에 집중하는 인문기가 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 아이들은 재미없으면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재미있는 책을 골라야 돼요. 재미있는 책은 막 웃긴 책, 막 깔깔대면서 웃긴 책이 아니라요, 아이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건 뒷부분에서 이런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라는 또 팁을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핵심을 가지고 여러분 인문기 영어 학습의 로드맵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어 독서와 학습서
자, 이게 어떤 그림일까요? 자, 영어 독서와 학습서의 균형을 맞춰달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저는요, 첫째 아이를 키울 때는 좀 큰 그림이 없이 정말 무작위로 읽혔어요. 그랬지만 아이가 읽기 양을 좀 이제 많이 채워져가지고 이제는 잘하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구멍이 있어서 깜짝 놀라요. 예를 들어서 어려운 단어는 굉장히 잘하는데 쉬운 단어는 모른다거나 아니면 단어를 갑자기 막 엉뚱하게 읽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구멍이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멍이 없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한쪽은 영어 독서. 자, 영어 독서는 여러분 익스텐시브 리딩이에요. 다독이에요. 자, 한쪽은 학습서. 학습서는 인텐시브 리딩. 에 가까워요. 정독이에요. 그래서 이 다독과 정독 이거를 균형 잡힌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아이들이 유창하면서 정확성 있게 읽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어 독서 학습서 균형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로드맵을 자세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독서를 먼저 소개를 할 텐데요. 여러분 독서는 어떤 단계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자, 크게는요 그림책 그죠? 그리고 리더스, 챕터북, 그리고 소설책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자, 먼저 조금 보여드릴게요. 저는 저희 아이가 정말 좋아했던 그림책인데요. 자, 그림책은요,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거의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림책은 자 정말 짧기도 하고요, 또 그림이 위주로 되어 있어서 한두 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때 이 그림책은요, 정말 차고 넘치게 읽어주셔야 돼요. 예, 이때 엄마가 많이 읽어주면서 아이와 교감을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리더스거든요. 자, 리더스는 단계로 들어가시면 리더스도 굉장히 쉬워요. 리더스는요, 중간에 보시면요, 그림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되게 쉬워요. Is it a bone?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짧으면서도 좀 그림이 많아서 아이들이 읽기에 좋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스스로 읽도록 리더스는 좀 도와주세요. 그림책을 많이 읽어줬다면 리더스는 좀 아이들이 스스로 읽도록 도와주시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입니다. 챕터북. 챕터북 여기에서 조금 많이 어려집니다. 여러분, 챕터북 이제 많이 보셨죠? 챕터북은요, 보면요, 텍스트가 정말 많아요. 네, 그리고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은 정말 중간중간에 그림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텍스트가 되게 많아서 아이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 압박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초기 챕터북으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글밥을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늘려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챕터북을 읽고 나서요. 그 다음에 챕터북을 정말 충분히 읽고 나면 이제 드디어 소설책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단계예요, 여러분. 자, 이 소설책은요, 여러분, 해리포터, 이게 모든 엄마들이 정말 읽히고 싶은 그런 책이죠. 그런데 이 책은요, 보면요, 몇 페이지일까요? 다 다른데요. 막 700페이지가 되기도 하고 1000페이지가 되는 것도 있어요. 500페이지, 뭐 보통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정말 글밥이 너무너무 많은 이런 소설책을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으려면요, 지금 그림책과 리더스, 이 인문기 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단계, 그림책과 인문기 단계에 정말 차고 넘치게 많이 읽어주시기를 바랄게요. 아이의 읽기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하나 제가 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자, 아이와 이제 책을 훑어보는 방법인데요. 저는 이제 그림책은 엄마가 보통 읽어주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는 아이가 스스로 읽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스스로 읽을 때 저는 먼저 아이와 책을 훑어봐요. 자, 표지에 그림을 보면서 얘기해보고, 자, 여러분 그거 아세요? 뒷표지에 보면은요, 뒷표지는 보통은 자, 그 스토리의 줄거리, 그 큰 스토리 아웃라인이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얘기해 보는 거예요. 아, 이건 이런 내용이구나 하면서 아이와 뒷표지에서 스토리 라인을 보고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이가 먼저 이런 내용이겠구나를 생각하고 들어가서 정말 좋거든요. 자, 그리고 또 책 안에 그림을 보면서 한번 아이와 얘기해 보는 거예요. 얘기를 해보고 또 이제 좀 뒤에 좀 챕터북처럼 들어가게 되면 이제 목차가 있어요. 그 목차를 보면서 이 뒤에 이게 어떤 내용일까 하면서 같이 아이와 예상해 보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을 때요,
아이가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엄마와 얘기하다 보면 아이가 책에 호기심이 생기고 또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이 책 빨리 읽어 라고 하지 마시고요. 아이와 함께 항상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어 독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자,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자, 매일 영어책 한 권 읽기부터 시작해 주세요. 먼저 한 권부터 읽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점점 늘려가면 되거든요. 자, 두 번째 꿀팁입니다. 자, 되도록 2번은 읽어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그냥 읽고 두 번째는 들으면서 읽는다거나. 자, 그리고 처음에는 소리내서 낭독하면서 읽고 두 번째는 또 그냥 속으로 읽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방법을 바꿔서 2번 정도는 읽어주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한 권 읽지 않아요. 한 권을 한 번 읽지 않아요. 2번 이상은 읽거든요. 그런 습관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 팁, 이거 정말 또 꿀팁인데요. 저는 이제 근처 도서관을 적극 활용을 해요. 자, 다독, 익스텐시브 리딩을 하려면요. 정말 많은 책이 필요하잖아요. 집에 모든 책을 다 구비해 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근처 도서관을 가서요. 정기적으로 책을 빌려요. 자, 제가 이제 회원 등록을 하면, 한 명이 회원 등록을 하면, 예를 들어서 5권 정도 빌릴 수 있거든요, 보통은. 그런데 만약에 가족이 다 회원 등록을 하면 20권을 빌릴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번에 갈 때 20권씩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을 20권씩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이들이 쭉 이제 읽고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만 제가 사주고 그러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도서관을 이용해서 다독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도서관 좀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프로그램을 잘 살펴보세요. 자, 도서관 프로그램을 잘 살펴보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어요. 저기 이제 SR 테스트라고 리딩을 진단해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독서 퀴즈도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 신청을 받아서 어떤 무료로 신청을 받아서 이용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신청해서 독서 퀴즈를 풀게도 했고요. 또 그 외에도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도서관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습관을 만들 때까지는요. 목표를 세우는 게 정말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책을 몇 권 읽겠다라고 한번 오늘 목표를 세우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50권 좋아요. 10권부터 시작하셔도 좋아요. 자, 100권 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읽고 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1000권 읽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말 그대로 1000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1000번 읽기로 도전을 해봤는데요. 책을 반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자, 한 권의 책을 1000권 읽는 것도 되지만 한 권의 책을 2번씩 읽으면 500권을 읽으면 되죠. 자, 그러면 한 권의 책을 5번씩 읽으면 200권을 읽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한 권의 책을 2번, 3번, 4번, 5번 또 이렇게 읽으면서 몇백 권의 책을 읽었죠. 그게 1000번 읽기를 채웠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딱 한 10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1000권을 이제 읽고 우리 아이가 이제 영어책을 정말 한글책처럼 좋아하고 이렇게 술술 읽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영어책 100권 읽기, 1000권 읽기 도전을 하시려면요. 이때는요 정말 쉬운 책으로 하셔야 돼요. 어려운 책으로 하시면 아이들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의 수준보다 조금 더 쉬운 수준으로 해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한번 영어책 1000권? 아니요. 너무 많죠. 처음에는요. 500권, 100권 읽기에 도전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댓글을 조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영어 동화책을 읽어줄 때 단어들을 한글로 설명을 해주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그냥 읽어만 주면 될까요? 이런 질문이 또 들어왔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읽어줘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한글로 막 해석을 해야 한다면 아이가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그림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이에게 맞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은 조금 아이보다 쉬운 책으로 해서 한글로 설명해 주지 않고 제가 그냥 읽어주거나 CD를 들으면서 읽어요. 하지만 여러분 직독직해로 가끔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직독직해는 하지 마시고요. 자, 해석 이렇게 어떤 내용이구나,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얘가 이렇게 됐구나, 이런 식으로 한글로 약간의 설명을 해주시는 건 아이에게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가 대충 보고 다 읽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또 질문이 들어왔어요.
맞아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대충 보고 다 읽었다고 하면. 그래서 저는 책을 보기 전에 이렇게 좀 아이와 함께 살펴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살펴보고 나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 어떻게 됐어? 범인은 잡았어? 뭐 이런 식의 이렇게 해서 아이와 확인을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하면서 학습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도서관을 활용을 하실 때 그런 이제 독서 퀴즈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퀴즈를 활용하시면 아이가 읽고 나서 그런 퀴즈를 풀면 아이들의 그런 이해도를 또 점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